자, 이제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아까 착오했듯이 부인사와 표시가 부를 취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가 비진이 표시고 모르는 경우가 착오예요. 착오는 몇죠? 109조. 109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내중착 중무선. 내중착은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러니까 먼저 내용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는데 내용에 관한 착오와 관련해서 동기의 착오 문제된다는 좀 전에 봤고, 그다음 내용에 관한 착오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 또 이 착오가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야 착오를 이유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표의자가 일으킨 착오가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겁니다. 을의 건물이 A 건물도 있고 B 건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갑 이 사람은 요 을의 A 건물을 매수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상의 표시는 B 건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무슨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한 거예요? A 건물. 그런데 계약서상의 표시는 뭐로 되어 있다? B 건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차고 있죠? 이게 B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내용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내용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이게 이제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게 내용인 거죠. 갑 뭘 해줘야 돼요? 갑은 매수한 사람이니까 대금 지급해줘야 되죠. 을은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A 건물에 대해서 계약이 돼야 되는데 B 건물에 대해서 계약이 된 거니까 당연히 내용에 관한 착오 맞죠. 건물 소유권 이전에서 그 건물이 A 건물이냐 B 건물이냐 자체가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용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된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일으킨 착오가 중요분에 관한 착오라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분이 아니면 취소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건물이 A 건물이었냐 B 건물이었냐 자체가 이 매매 계약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A 건물은 사거리에 인접해 있는 것이라 몫이 좋은 데 있고 B 건물 안쪽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경우에 어느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자체가 당연히 이 계약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갑이 일으킨 착오가 뭐에 관한 착오라는 거예요? 중요분에 관한 착오라는 거예요. 내용에 관한 착오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뭐에 관한 착오? 중요분에 관한 착오니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대한 과실은 없으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을을 바꿔요. 자, 을이 갑하고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요 건물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건물이 병 소유였던 거예요. 아까 요 사람은 A 건물이냐 B 건물이냐 자체가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을은 지금 갑하고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병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더라.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 을에게 착오 있어요 없어요? 을에게 착오 있죠. 그러니까 병 소유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갑하고는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당연히 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때 을이 일으킨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을이 일으킨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이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지금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죠? 갑에게. 그런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더라? 병에게 있더라. 이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야.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해봐요. 이게 그 자기 소유 물건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도 매매 계약은 그냥 유효해요. 유효. 그러면 갑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행기까지 갑이 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을이 충분히 목적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병한테 있다는 것만 가지고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에게 넘겨주면 되는데 소유권 취득을 또 못한 거야. 그럼 갑이 책임져야 돼요? 질 필요 없어요? 져야 돼요. 이때 이제 갑이 지는 책임이 담보 책임이라는 게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에게 준 돈을 다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건물 소유권 취득을 못했으니까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등 을에게 당연히 손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은 또 손해까지 갑에게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취소하게 내버려 둘 취소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를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을이 보호되는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은 충분히 목적물을 쓸 수 있는 거고 갑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면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을이 다 돈으로 다 돌려받는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이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얘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였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무슨 부분에 관한 착오를 해야 돼요? 중요분에 관한 착오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분에 관한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걸 조금 훈련해 보도록 하겠어요. 과실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과실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과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걸 과실 이렇게 말해요. 과실도 경미한 과실이 있고 그다음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미한 과실은 주의 의무를 조금 게을리하는 거, 중대한 과실은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는 거, 이빨이 잘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그 판단할 때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담배를 안 펴가지고 흉내를 잘 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담배꽁초인데 교실에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피다가 불량이 피다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휙 던져서 불이 났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휙 던진 거예요. 근데 불이 이제 나서 이제 그 책상이 조금 타다가 말았어요. 그럼 저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 그다음에 또 똑같이 교실에서 이제 담배꽁초 이렇게 피다가 불량이 이렇게 피다가 휙 던진 거예요. 근데 불이 났고 우리가 다 타 죽은 거예요. 그럼 저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결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결과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 항상 행위의 형태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행위의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건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그냥 경미한 과실이에요. 사람이 많이 죽고도 그냥 무슨 과실? 경미한 과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내가 중대한 과실이냐면 얘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게 중대한 과실이에요. 다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세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이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옆에 난로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담배꽁초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책상이 조금 불타다 끝난 거예요. 그럼 뭐죠?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담배꽁초를 던졌고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중대한 과실. 결과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휘길이 던진 거 이런 거 그냥 경미한 과실이 되는 거고, 그다음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던진 거, 이게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길거리 가다 담배꽁초 버렸어요. 뭐가 될까요?
경과실이 되는 거예요. 경미한 과실. 그냥 경미한 과실인 거예요.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다음 옆에 주유소 옆을 지나다가 휙 던진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중대한 과실. 알겠죠? 이렇게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중대한 과실이 되는 건데 보통 그 일반적으로 우리 저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때 거의 99%가 경미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아까 어떻게 제가 표현했죠?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 제가 얘 가지고 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 사람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어요. 네, 공장을 지으려고라는 동기는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공장 건축이 이제 가능한 땅인 줄 알고 이제 샀는데 이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는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관할 관청에 가서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이 땅을 산 이유가 뭐죠? 공장을 지으려고. 그런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는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관청에 가서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중대한 과실이냐 경미한 과실이냐 이겁니다. 어쨌든 잘못한 건 맞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그럼 이게 먼저 그 경미한 과실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왜 이래요 진짜. 제 표정을 살피지 말고. 자, 내중착 중무죠.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거.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뭐가 있으면? 아니 왜 이래요? 다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뒤집으면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죠.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죠. 그럼 중대한 정도가 아닌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해요. 더 쉽게 이렇게 해서 이해 안 되면 외워 이렇게. 자 다시.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이게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관청에 가서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중대한 과실이죠. 왜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거 이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그 관청에 누구라도 다 가서 서류 다 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류만 떼보면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손쉽게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손쉽게 할 수 있죠. 까막눈이 아닌 이상 떼봤는데 절대 농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농지. 그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관청에 가서 다 서류를 떼볼 수 있고 서류만 떼봤다면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한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착오의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여기 착오는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착오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0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09조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중착 중무선이라는 겁니다. 내중착은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 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 선 취소로서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와서요. 사기 강박 가볼까요? 점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찾았어요? 자 거긴 어디를 먼저 읽어보냐면 그 밑줄 할 건 아니에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사기의 의의가 나오죠. 거기를 먼저 읽어보시고 또 넘겨볼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의의가 있어요. 그 사기의 의의, 강박의 의의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셨어요?
칠판 이제 봅시다. 이 사람은 고려청자 진품 가지고 있는데 고려청자 진품은 뭐 시가로 한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고려청자 진품 한 1,000만 원 합시다.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가짜라고 속였고 갑이 속아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원래는 진짜 고려청자 1,000만 원짜리를 제대로 잘 가지고 살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가짜라고 속이니까 속아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계약서상의 표시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의 표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진 않겠죠? 원래 1,000만 원짜리 잘 가지고 있었는데 가짜라고 속여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으니까 계약서상의 표시는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자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뭘 또 1,000만 원이에요? 다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왜 100만 원이죠? 속았으니까. 원래는 1,0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잘 살았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가짜라고 속이니까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 체결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려청자가 진짜인 줄 알고 팔았다, 가짜인 줄 알고 팔았다.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죠. 그러니까 얼마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100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사도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 그러니까 얘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죠? 일치. 그런데 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결정한 게 아니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바로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그러면 이때 그 사기 요거하고 좀 전에 배웠던 비통착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하고 사기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걸 말로 할 수 있으면 돼요.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말고 다시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둘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기가 되려면 먼저 소개되죠. 기망행위를 해서 표의자가 속아서 그랬으니까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기망행위를 해서 표의자가 뭐에 빠지고 착오에 빠지고 이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바로 뭐다? 사기라는 겁니다. 이번에 또 다른 예 가지고 해봅시다. 이 사람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를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갑이 무서워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내용 아시죠? 1,000만 원짜리 고려청자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니까 갑이 무서워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일단 계약서상의 표시는 1,0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계약서상의 표시 당연히 100만 원. 그다음 갑은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자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0만 원, 100만 원.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1,000만 원 손 들어보세요. 1,000만 원. 내리시고 뭐 여기서 바로 하면 되겠네요. 가방 싸야죠. 퇴근해야 되죠. 퇴근하기 전에 어딜 들러야 돼요? 데스크 들러야 되죠. 왜 들러야 돼요? 환불 받아야 되죠.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죠. 그 인터넷 수강생이 뭐 가방 싸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뭐 그 질문 하시니까 몇 명 남았냐? 몇 명 남은 거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한 질문을 많이 맞춘 사람일까요? 많이 틀린 사람일까요? 많이 맞췄으면 뭐 궁금할 리가 없잖아요. 문제 내는 것마다 다 틀린 거죠. 문제 내는 것마다.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나만 많이 틀린 게 아닐까 하는 게 궁금한 게 들어서 그러면 학원 수강생들 어떠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 내가 아무도 안 낳고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크게 충격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비진입 표시를 했죠. 비진입 표시.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자, 다시 일로 와봐요. 이게 지금 얼마에 팔지 않으면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한 거잖아요. 그 갑이 무서워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100만 원에 팔기는 싫을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했으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가 얼마죠?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 그러니까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이게 중요해요. 강박은 이게 강박인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뭐하다? 일치한다. 일치. 근데 다시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죠? 일치. 그런데 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00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바로 강박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로 맞춰보세요. 이걸 해야 이걸 할 줄 여기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우리 판례안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요. 자,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없다. OX 질문만 드리면 이렇게 표정이 굳어요. 다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그냥 오 이렇게 찍어야 돼요. 부드럽게 찍어야 돼요. 아 이런 걸 문제라고 내 장난해? 이러면서 오 이렇게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박은 아까 설명한 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 근데 비진입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은 절대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절대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없다. OX O. 다시 비통착 얘네들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니까 둘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 강박이 되려면 일단 무섭게 해야 되죠. 무섭게 하는 걸 해악을 고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표의자가 공포 상태에 빠져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강박인 겁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면 될까요? 사기 강박은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그럼 쓸까요? 점 4번 옆에다가 점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옆에다가 땡땡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그 다음을 잘 써야 돼요.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의사 결정 과정. 다시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쓰셨어요? 자, 본인 쓴 거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사기 강박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10조에 110조. 얘는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1항하고 3항만 정리하겠습니다. 1항하고 3항. 먼저 1항 읽어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란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3항 갑시다. 3항. 전 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렇게 안 되죠. 전 2항을 했으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말하는 겁니다. 1항과 2항을 말하는 거예요.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럼 선의 동그라미 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밑줄하고 거기다 각각 해당되는 내용을 써볼까요? 선의 밑에다 뭘 써야 돼요? 5자. 뭘 써야 되죠? 상대적 취소.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 밑에다가 밑줄 하시고 6자 써야 되죠. 6자 뭐 써야 돼요? 효과, 주장, 불가.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올까요? 그럼 사기 강박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110조 동그라미 해야 되죠. 조문의 숫자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110조 조문은 4강 취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4강 취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또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다가 조문의 숫자 조문 외우고 있다가 조문을 사례에 대입해서 결론을 내리면 돼요. 이쪽에 올까요? 이거 사기당한 거 맞죠? 이거 강박 맞죠? 그럼 사기 강박 당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근데 만약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일에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취소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맞는데 3월 1일에 취소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약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한 때부터 이 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손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대로.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취소하겠다 말한 때부터 계약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그다음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게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한 거예요. 손 들어보고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고 사람들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효과를 취소한 때부터 계약 효력이 상실되게 만든 게 아니고 뒤늦게 취소를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다수설인 거예요. 다수설. 그러니까 쪽수 많은 게 다수설. 그럼 취소한 때부터 쪽 몇 명 안 되죠. 2명 있으면 걔는 소수설.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그냥 정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한 때부터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소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급. 그러니까 취소 밑에다 써볼까요?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취소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소급적 무효. 취소하면 이 계약은 체결 시까지 소급해서 즉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올까요? 그럼 사기당했고 강박당했으니까 갑은 각각 을과 체결한 이 고려청자 계약을 갑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거니까 갑은 내가 너한테 줬던 고려청자 다시 나한테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고려청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화로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말인 겁니다. 이걸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전매하고 다시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게 전매예요. 전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고려청자를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요 사기 강박당해서 고려청자를 을에게 넘겨준 사람 누구죠? 사기 강박당해서 고려청자를 을에게 넘겨준 사람은 갑. 그다음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고 현재 고려청자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병. 그럼 이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자를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금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없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통정의 표시할 때.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걸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례가 났든 항상 의사표시에 관한 사례가 나면 제일 먼저 조문이 꼭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렇게 연습시킨단 말이에요. 아예 사례 옆에다가 조문을 꼭 쓰고 해라. 조문을 꼭 쓰고. 그 뭘 쓰고 시작하는 거죠? 사강, 취선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선의예요. 그러니까 병이 선이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니까 병이 선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고 또 뒤집으면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알고 산 거예요. 사기 강박 사실을 알고 샀다는 겁니다. 그럼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때 갑은 병한테 고려청자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봐야 되는 거죠. 병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반환 청구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 고려청자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죠. 왜래요? 다시 정신 차리고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고려청자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어요?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그다음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되므로 결국 그 말이 뭐예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그 병이 고려청재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병한테 고려청재가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을에게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된다는 점은 지난번에 통정의 표시할 때 봤죠. 그렇게까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성질 낼 뻔했어요. 다시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그 복습할 때 내가 꼭 매기하지만 그냥 보니까 강의를 이렇게 틀어놓더라고요. 강의를 틀어놓고 피곤해서 그런지 주무시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런지 주무시는데 저만 강의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밤새도록 강의하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계속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오후에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강의 틀어놓고 하여튼 자더라고. 나는 계속 강의하고 한 사람은 나는 계속 강의한 채 자고 한 사람은 세워놓고 자더라고. 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번은 자기는 교수님 강의 저를 표현할 때 교수님 강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수님 강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강의를 잘해서 이해하는 것도 좋아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이 뒤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상시에 불면증이 있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부터는 잠이 그렇게 잘 온다는 거예요. 진짜 교수실에서 뛰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라도 좋은데 어쨌든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이게 또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 강의를 다시 들을 때 이게 원래 좀 늘어지기 쉽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배속은 1.4 또는 1.6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흘러가는 거에 자기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집중력이 훨씬 더 생기는 거예요. 일단 1.4나 1.6으로 들을 것. 그다음 하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락이 끝나면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중요하게 암기카드에 써야 될 것들 있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간 안에 중요한 것들을 암기카드에 적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 마음이 푸근한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복습할 때 그 빠르게 듣고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내용을 꼭 암기카드에 쓸만한 것들을 꼭 적어서 외우자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7번 보시고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자, 차근차근 말로 해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몇 조한테 규정하고 있다? 107조. 조문 어떻게 되죠? 비유 RR 무선 그다음 통정어의 표시는 도도합이죠.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다음 통정어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문 어떻게 되죠? 통정무선이죠. 차고는 뜻이 뭐예요? 차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그리고 차고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9조. 109조. 조문 어떻게 되죠? 내중착 중무선 이렇게 돼 있고 사기 강박의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 사기 강박은 몇 조에 규정하고 있죠? 110조. 조문 어떻게 돼 있어요? 사강취선이죠. 자, 그럼 7판. 비통착 세 가지의 공통점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통틀어 말할 때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을 다 통틀어 말할 때 무슨 의사 표시라고 그러죠? 비정상적 의사 표시.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거. 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무효인 경우에 상대적 부여가 되겠죠. 얘는 무슨 부여가 되죠? 상대적 부여. 얘는 뭐가 되죠? 상대적 취소. 얘는 상대적 취소. 이렇게 조문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다른 내용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